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합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5%, 경유는 23%, LPG 부탄은 23%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로 인한 유류 가격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통법이 오늘 본회의를 거쳐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단통법은 소비자 간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통신사 간의 자율 경쟁이 약화되고 결국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되레 늘었습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 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차례 연속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하락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 DSL이 시행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도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 주가가 장 초반 한때 16%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1.38% 올라 113만 5천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영풍은 임시주총 개최 여부에 대해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내년 11월 중 임시주주총회를 열 것으로 예상되며 고려아연과 MBK영풍의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임상현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 보면 보합권에서 상승하다가 지금 코스피 하락 전환했습니다. 계속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양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오늘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오전에 발표된 금통위의 금리 인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발표였는데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시장 흐름 보고 계실까요? 예, 우리나라 금리 인하 부분들은 시장에 있던 충격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방향을 좀 주어져야 하는데 전혀 이제 반응이 없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오늘 뭐 금리 인하를 좀 했는데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 부분들은 상존하나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현재 인하를 좀 했다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좀 했죠.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 이게 가장 키포인트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잠깐 뭐 지켜보시면은 전체 어떤 그 신고가를 갱신하려다가 좀 운봉이 형성이 됐는데
뭐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은 상승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이제 변함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더라도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조금 탄력성이 약간 둔화되는 어떤 흐름들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저점의 지지 영역들이 견고하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추세선 상단 부분에서 부딪혔다가 다시 한번 상단까지 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줄 개연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흐름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바닥권 탈출이 될 수 있을지 여부 굉장히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뭐 21선 돌파 안착들이 보시다시피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은 상승으로 되려면은 21선, 그다음에 61선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와준 다음에 상승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12월, 그다음에 1월 이 국면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방향성이 나와줄 개연성에 무게를 좀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체 어떤 그 왼쪽 어깨, 그다음에 옆머리,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이런 현재 역해된 숄더 형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 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물론 관세 전쟁을 좀 내고한 가운데 관세에 대한 환율 저평가 유도를 통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게 환율 조작으로 걸리죠. 고도하게 뭐 조작이 아닌 듯 긴 듯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상승 압력은 계속이 되지만은 나름대로는 약간 추세 이탈이 좀 되려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환율하고 반대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외국인의 귀환은 아직까지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아쉬운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뭐 시장 추이를 보더라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뭐 전체 뭐 큰 흐름상으로 보시면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뭐 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침체 흐름들은 조금 당분간 계속이 될 확률이 많고 기관화 장세가 가능성이 조금은 엿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은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뭐 보시면은 노을, 그다음에 인스웨이브 시스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약간 뭐 생소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우려 AI 쪽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강세, 순환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특정 재료 때문에 좀 상승을 해주는데 그러지 않는 어떤 종목을 보면은 셀바스 헬스케어 여기를 보시면은 셀바스 헬스케어, 이지케어텍, 신테카 바이오, 뭐 파로스 아이 바이오 그런 부분이 딥노이드 뭐 이런 종목군들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의료 AI 쪽의 어떤 강세 물론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부분들은 뉴럴링크입니다. 뉴럴링크라는 것은 기계와 인간의 협업, 인터페이스를 고도로 향상시키는 그런 궁극적인 개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IT와 BT가 드디어 이제 만나는 접점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우려 쪽에 이제 확장이 되는 어떤 모습에서 셀바스 헬스케어 부분들, 셀바스 AI 뭐 이쪽과 연결이 되는데 아무튼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일주일 정도 쉬어졌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고 있죠. 2, 3일 쉬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신고가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셀바스 헬스케어도 순환매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흐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랩 지노믹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려 AI 쪽 부분들 그다음에 AI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 이런 부분들 주목하셨는데 랩 지노믹스도 마찬가지 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주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로도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신테카 바이오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려 AI 쪽 현재 그 AI 쪽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임상을 추진하는 업체 이 부분의 이제 대표적인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로 보면은 상승과 행보 또 상승과 행보 이 행보의 흐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급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신테카 바이오하고 비슷한 종목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 부분들이 좀 있죠. 파로스 아이오 부분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위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한번 튀고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튀는 뭐 이런 그림들이 충분히 이제 그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보면은 그 우려 쪽, 인공지능 쪽이 바이오 쪽하고 그다음에 금융 쪽 이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 약간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대부분 바이오 쪽 부분들이죠. 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약간 뭐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뭐 바이오가 아닌 부분에서는 나노팀이라는 부분들이 약간 그 지금 약간 특색 있게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섹터로 이제 보시면 2차 전지 쪽 화재 방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개별적인 재료로 올라온 것 같다 좀 생각되는데 스페이스X의 개필러 샘플 공급 뭐 이런 호재가 오늘 좀 나와줬네요. 나노팀이라는 그 부분들은 화재 방지를 했을 때 개필러라든가 개패드 이런 절연 물질, 그러니까 그 화재 방지하는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첨가를 하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개별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스페이스X에 대한 뭐 제로 뭐 이거는 섹터보다도 이제 개별적인 요소로 지금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주가 거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목군들 잠깐 한번 보시면은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그런 부분이 오늘 전체 시장의 흐름들 좀 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 연말에 좀 통과가 좀 되고 있죠. 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녹십자, 그다음에 셀티론 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종목 하나 잠깐 보시면은 바이넥스,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중견 CMO, CDMO 관련된 업체들이
좀 강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중견 CMO, CDMO인데 오랫동안 좀 침체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반등을 좀 시작을 좀 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뉴페이스 종목이죠. 뉴페이스 종목이 약간 중소형 쪽으로 올라와 줄 수 있는데 한올 바이오파마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시총이 한 2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라고 보기는 좀 약간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시총이 약간 무거운 종목군 중에서 시장이 안 좋아서 온바닥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좀 세게 나와 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군들 보면은 의료 AI 쪽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보시면은 이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급등을 좀 해주고 있네요. 제가 이쪽 게임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서 컴투스 홀딩스도 이야기를 했고요. 네오지 홀딩스, 위메이드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컴투스 홀딩스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가상화폐 부분에 또 메타버스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제일 강한 것이 이제 게임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게임 쪽의 어떤 섹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지켜보셔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고에이즈 홀딩스도 조금 지금 약간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코스피 빨간불 다시 지켜주면서 국내 양시장 보합권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화폐, 2차 전지, 의료 AI 이쪽으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하신다면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 AI 관련인데요. 계속해서 트럼프 관련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AI와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에서 책임자를 뽑겠다, 이런 소식 전해졌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가상화폐도 올라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CBDC를 시연하는 모습 어제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디지털 화폐 테마 쪽 수급 몰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양시장 빨간불 다시 켜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보합권이라 속 시원하진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예. 그럼에도 지금 올라온 이슈들 정말 많은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는 많이 없고요. 또 네. 어제 나온 이슈가 오늘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어제 나온 뉴스죠. 해군 장관의 반란을 이제 지병을 좀 했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과 조선 협력 역할 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가장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어떤 국방 예산 중에 1,000조 정도 그래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1,000조국이라는데 그 중에서 공군 위주로 많이 어떻게 보면은 키워 나갔던 문제고 해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키워 나가고 하지만은 약간 등한시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해군의 어떤 중국에 밀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군을 증강을 좀 시켜야 되고 기존의 어떤 정비 사업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조선해협이 미국에서 몰락을 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트럼프에서 윤 대통령하고 제일 어떤 첫 통화에서
조선 협력을 강화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기본 관세에 대한 지렛대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로서의 이제 조선 어떤 역할, 그 다음에 북미 대화로서의 한국의 역할,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협상을 좀 해서 기본 관세가 없는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협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잘 하리라고 봅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도 잘 커버를 좀 해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커버를 좀 해나갈 걸로 보는데, 그 중에서 하나오션을 고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대우 조선해양 부분에서 사명이 바뀌었지만 원래 대우중공업이었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이제 대우 쪽의 어떤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대우건설하고 여의도의 트럼프 건물, 오피스텔 또 뭐 지었던 것도 있고요. 또 1998년에 대우중공업 찾아가서 굉장히 놀랬던 그런 일화도 있기 때문에 한화가 인수를 했지만은 이쪽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대장주는 하나오션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나는 알다시피 국방에 대해서 완전히 수직 계열을 거의 완성을 좀 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이쪽 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방산에 대한 육해 공군, 화약 제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수직 계열을 좀 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한번 조정이 좀 진행이 됐고 20일 주기 사이클 또는 21선의 지지 보이고 올라가는 사이클에 대표적인 어떤 저점 라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집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접견을 했다 하는 건데, 러북 군사협력에 실효적 대응을 해야 된다. 뭐 그 외에 재건도 협력을 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를 달라고 하는 거죠. 무기를 달라는 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천궁2 이 미사일 방어 체계 요거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거 방어용 무기인데 뭐 좀 약간 난색을 표하는 어떤 신중론이 부상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TYM이나 대동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재건주 쪽의 어떤 포커스 물론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대동이나 TYM, 어떻게 보면은 이 업체들이 이 농기계 쪽은 자율주행, 그러니까 고도의 자율주행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금방 쉽게 됩니다. 넓고 넓은 들판에 어마어마한 어떤 첨단 기술력까지 요구하지는 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율주행을 하기 좋은 부분들이 바로 이 농기계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TYM이나 대동 이런 부분들이 바로 AI 쪽의 자율주행의 포커스가 가장 제일 유력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라서 2차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뭐 조정 중이고 눌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TYM 또는 대동 뭐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신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 보면 트럼프 백악관의 AI 차르 임명 검토. 차르란 것은 뭐 러시아 말로 절대 황제 뭐 이런 걸 말하죠. AI의 절대자. AI 무조건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령탑을 건설한다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AI 차르를 왜 하느냐, 이런 거죠. 정부 효율화 통해서 미국 예산의 3분의 1을 삭감하겠다,
그다음에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4분의 3을 다 날리겠다 하는 것이 있다. 근데 그 이면의 핵심은 뭐냐면 인공지능 AI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 핵심의 핵심은 팔란티라는 기업인데 제2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로 칭송을 받고 있는 팔란티라는 기업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의 국방부나 CIA 그런 부분에 납품이 됐는데 같은 인공지능인데 맥락 있는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바꾸는 그런 핵심 쪽의 사령탑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거의 정부를 바꾸기 때문에 연방 정부를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대부분 민간 기업에 대부분 받아들이게 하는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지고 모든 제조업이나 행정의 경쟁력을 극단으로 끌어올리겠다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거의 허풍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엄청나게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인데 팔란티어의 가장 큰 핵심은 온톨로지, 맥락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서비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이나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어떤 틀이 이제 두 가지 쪽에 있습니다. 인간과 대화하는 자연어, 언어 모델, 이게 휴먼 이렇게 머신 인터페이스의 어떤 챗봇이나 이쪽에로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하나의 축이 있고 오리지널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걸 시각화해서 맥락 있는 흐름들, 의미 있는 데이터의 어떤 추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의 인공지능 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무조건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이나 모아 데이터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AI 차례의 핵심은 전 행정부를 통일화시키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로 만드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 어떤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결제 첫 공개 시뮬레이션을 한번 좀 돌려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은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을 하죠. 개인한테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간 끼어있는 은행은 손놓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참여도 하지만은 핵심적으로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뭐 중앙은행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하죠. 비트코인을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국은행이라는 부분들은 100% 공공기관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CBDC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을 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돼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가 뜨거운 이슈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이 되는 이슈 4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가상화폐 관련해서 살펴보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좀 쉬워주다가 오늘 다시 한번 97,000달러까지 이어졌다는 소식 들려왔고요. 예. 전문가님은 좀 오늘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가상화폐 그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네, 어떤 맞아요. 종목을 관심 있게 줘야 되나 꼭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가상화폐 부분들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트럼프는 다르다. 친암호화폐를 전체로 다 깔려 있습니다.
기축 통화에 도전한 유리한 자산인데 미국에서는 기축 통화를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디지털 중앙화폐를 절대로 반대한다. 중앙 통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축 자산으로 쓰겠다. 뭐 이렇게 넌젓이 나왔던 거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축 통화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왜 자산으로 인정을 좀 했습니다. 법정 화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성장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를 하면서 아주 장기적인 견조한 우상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 뭐 4가지 종목에 대해서 4가지 거에 대해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던지는 화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2045년까지 1,300만 달러라고 좀 했습니다. 지금이 10만 달러이기 때문에 100배가 오른다고 했죠. 제가 무슨 이야기 했어요? 20년 내지 30년 안에 100배가 오른다. 하니까 말이 안 됐죠. 근데 유명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좀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10년 만에 100배도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소리냐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20년 만에 1998년부터 15년이죠. 거의 10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만 원짜리가 200 얼마에 돼서 액면분할이 됐죠.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부채 3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경 정도 되는데 이걸 비트코인 하나로 해결하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비트코인의 일부를 사면은 언젠가는 이 3경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도 일부만 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오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이 뭐 100배 간다, 뭐 이걸로 해결한다, 또 그런 것은 전혀 빈말이 아니라 누가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죠. 백악관 복귀하면 CBDC 전면 금지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했죠. 중앙 통제의 그런 부분으로 악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좀 했고요. 결국은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그 발언까지 나와줬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 뭐 엘살바도르나 이런 나라들도 법정화폐로 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된다. 물론 여기서 기축통화 또는 비축자산 이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잠깐 보시면은 요거는 2008 지금부터 보통 반감기라고 해서 한 번씩 크게 튀어주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4년 주기입니다. 4년 주기. 2012년, 2016년, 2020년, 2024년 연말부터 좀 올라가죠. 근데 상승폭이 길냐 짧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4차 반감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정부의 부채 추이 갚을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빚을 좀 지고 있죠.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딱 인수하고 나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온갖 빚투성이입니다. 미국이 거덜나게 생겼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거를 손을 봐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딱 2가지가 있죠. 효율화 정부에서 전부 다 줄이는 부분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X로 바꾸면서 완벽하게 탈바꿈을 다 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비만한 그 거대한 정부 뭐 이런 부분에 싹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달러가 천문학적으로 빚이 증가가 좀 되고 있고 미국 달러의 가치는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발행량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게는 달러의 가치 구매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95%의 어떤 가치 상실이 됐다 하는 건데 간단한 예로 보시면은 1달러는 무한히 무한히 많아지는 거죠. 천문학적으로 많아진 건데 비트코인은 1비트가 있으면은 이거는 무한히 쪼개질지언정 가치는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쪼개서 쓸 수는 있습니다. 0.0000 사용하다가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 가치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겁니다. 10년이고 20년, 30년, 40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거의 무한대다. 100년 동안 무한대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달러를 가지고 갚아 나가느냐 이런 건데 비트코인 보유량 탑 10을 보시면은 미국 정부가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미국 정부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평가금액만 해서 7조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전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 정부는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비축 통화를 하더라도 전혀 꿀리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자산 가치가 얼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고의 자산 가치인 금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적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빚을 갚을 정도로의 많아지려면은 또는 유동성이 많아지려면은 달러와 같은 어떤 시총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최소한 10배는 되죠. 금과 같아지려면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앞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100년 동안 패권을 지배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100년의 패권이 지배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의 열쇠는 트럼프가 오케이 하느냐 오케이 하지 않느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지금 가상화폐 이제 시총 순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솔라나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지 트럼프가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도지코인이나 리플, 솔라나 그다음에 테더, 비트코인 제가 언급한 이 종목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코인, 토큰 비슷한 이야기인데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플랫폼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솔라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반에서 여기 안에서만 작동한 코인은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고 이걸 코인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하는 것을 이제 토큰이라 하는 거고 거래용 코인은 이제 별도로 이제 따로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솔라나가 인기가 있는 것은 이더리움보다 어떤 시스템이 더 완비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 새로운 뉴페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그렇게 옛날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연동이 되거나 달러와 연동이 되는 실제 이제 자산을 이제 비축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더 잘 갖춰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국제 송금을 할 수 있는 코인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일반 은행에서는 송금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블록체인을 기반했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죠. 근데 송금용으로 전용적으로 나오는 것이 리플이라는 코인이 좀 해당이 됐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요도 순서가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패스하고 솔라나, 그다음에 리플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관련된 종목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관련된 종목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가상화폐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친가상화폐적 이슈 4가지 살펴주셨고요.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솔라나, 테더, 리플 등 코인도 콕 집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꼽아주신 테마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전략 제대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예. 계속해서 가상화폐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예.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또 이 리플 관해서는 SEC 예.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예. 들리고 예. 림코인도 뭐 불장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리는데 예. 이쪽 분야에서 우리 기업도 좀 힘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기업들 좀 지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두 가지 특징 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BI 인베스트먼트 좀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K옵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SBI 인베스트먼트를 고른 부분들은 제가 좀 전에 리플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일본계에서 만들었습니다. SBI에서 투자 초기 파트너도 투자를 좀 했죠. 그래서 리플은 기업가 은행용 국제 송금용으로 태동이 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기반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국내하고 연관된 종목이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아직 전혀 움직임이 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한 번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이제 K옵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STO가 강화될수록 부동산, 미술품 이런 것도 디지털 순수한 디지털 자산 모든 것을 증권화 좀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미술품이 굉장히 관련된 종목이 K옥션하고 서울옥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SBI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요. 리플의 초기 파트너로 투자한 기업으로 순환매 한 번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K옥션은 미술품 위탁과 자기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로 또 증권화할 수 있는 회사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두 기업 보니까 이 미술품과 리플 둘 다 예. 좀 좋은 소재인 것 같은데 예. 어떤 회사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예. 자, SBI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고른 이유는 리플이라는 뜨거운 이슈가 있죠. 그래서 거래 랭킹 시가총액 7위 안에 있는 종목이 유일하게 리플에 해당이 되고 또 관련된 종목이 SBI 홀딩스가 일본계 회사죠.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리플 코인 XRP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죠. 리플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 송금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헤게모니를 좀 지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플하고 SEC 소송전에서 리플이 거의 이겨나가고 있죠. 뭐 벌금형만 맞는다는 것은 사실상 이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상폐가 되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런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디지털 중앙화폐를 상용화를 좀 많이 하고 하지만은 요거를 송금을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리플의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이제 성장성이 어떻게 보면은 은행용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요새 달러 어떻게 보면은 요새 그 소규모 어떻게 무역하신 분들은 거의 달러로 입출금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런 거 가지고 결제 이런 것들을 시도를 좀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SBI 인베스트먼트를 고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SBI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호재가 들려온 리플 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네.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 부분들은 일단은 이 업체는 전자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PG사 좀 해당이 좀 되죠. PG사에서는 온라인 결제용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이 PG사고 오프라인 기계를 까는 단말기를 까는 데서는 벤사인데 요거는 이제 PG사 위주에 해당이 되는데 토큰 증권 발행에서 독보적 경쟁력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확보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STO 사업에서도 금융 샌드박스 어떤 거를 신청하는 거에서 많은 쪽의 STO 어떤 그 도전 사업을 좀 해주고 있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까지 이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는 일반적인 전자결제 또는 블록체인 이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열사를 이제 보시면은 갤럭시아 머니투 중에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갤럭시아 메타버스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실제적으로 NFT 거래소도 운영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주요 어떤 결제 사업은 전자결제, 빌 게이츠 단알, 그러니까 전자결제를 하거나 휴대폰 결제하거나 할 때는 빌 게이츠로 할래요, 단알로 할래요 이렇게 딱 나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편의점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반, 그다음에 모바일 상품권 뭐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건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갤럭시아라는 어떤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상폐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이런 자산 거래소 NFT 거래소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아라는 어떤 그 가상화폐 발행 전력도 좀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재추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원화 결제로 이제 가능한 메타 갤럭시아라는 NFT 거래소를 실제로 하고 있죠. 뭐 이렇게 쇼핑몰처럼 하는 겁니다. 뭐 NFT 거래소라고 해서 아주 복잡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미술품이든 뭐 그림이든 뭐 그렇게 해서 구매를 좀 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STO 사업에 있어서도 금융권 STO, 탄소 배출 STO, 신재생 STO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완벽하게 뭐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차트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건데 한번 STO 바람이 또 고세게 좀 불고 있죠. 여당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야당에서 그래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뭐 종가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7,800원 추세 이탈이 무너진 가격이 뭐 이 정도 되겠죠. 목표가는 이것을 살짝 넘는 가격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은 핵심은 뭐냐? 이제 비트코인은 가격은 무한대다. 100년 동안 우상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테마로 조선, 우크라이나 재건, AI 가상화폐 올라왔습니다. AI 상승세에 소프트웨어 분야 탄력받는다고 짚어주셨고요. 디지털 화폐로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추진 중인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가상화폐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트리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남은 우리 시장 전문가님과 함께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날부터 많은 눈 내렸는데 길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